나는 그대가 희망과 사랑을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람이기를, 그대의 영혼 속에 깃들어 있는 영웅을 절대 버리지 않기를, 그대가 희망하는 삶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똑바로 응시하기를 바란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현대의 가장 위대한 사상가 중 한 명으로 뽑히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우리 인생의 힘이 되어주는 말과 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곁에 두고 있는 니체. 부제는 험한 세상 다리 위에서 니체를 만나다. 사이토 다카시처, 이정은 역, 홍익출판 미디어 그룹입니다. 이 책은 니체의 사상을 가장 잘 함축하고 있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중심으로 하여 그 밖에 다양한 니체의 저서들을 곁들이고 여기에 매일같이 니체를 곁에 두고 읽어온 저자의 경험담을 결합하여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말했던 니체의 힘찬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온몸을 던져 살라는 니체의 말이 시대를 넘어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우리의 일상을 깨웁니다. 프롤로그. 생명은 타오르는 불꽃이다. 니체는 내 평생의 친구다. 그것도 가벼운 관계가 아니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찾게 되는 영혼의 벗이다. 그 중에서도 니체의 대표 자작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평소에 항상 곁에 두고 보며 삶의 지표로 삼고 있는 동반자 같은 책이다. 두려움이나 소심함, 우유부담감같이 어른이 되면 마음에 달라붙게 되는 정신의 때를 깨끗이 털어내주는 게 바로 니체의 철학이다. 살면서 꼭 곁에 두고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니체는 아포리즘을 특징으로 하는 사상가다. 핵심과 본질을 함축한 촌철살인의 잠언들은 독자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히고 마음에 엉겨붙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단번에 흔들어 깨워 새로운 관점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니체는 사람들이 상식이나 관습을 아무 의심하지도 않고 무조건 당연하다고 여기며 생각을 멈춰버리는 태도에 항상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궁리하며 계속 기존의 것들과는 다른 답을 찾았는데 이런 그는 반역의 서갑을 하는 제안자라고 할 수 있다. 니체는 당대 철학사상계에서는 반역자로 취급되었지만 단지 기존의 상식들을 헐뜯기만 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대체할 새로운 가치관을 발견하고 제시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지식 탐험가에 가까웠다. 니체가 단지 19세기 후반을 살았던 반역의 철학자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까지도 삶의 지혜를 전하는 스승 역할을 하는 이유는 56년 짧은 생애 동안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역동적인 사고 때문이다. 자화자찬의 힘.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대하라.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는 것. 니체는 1888년에 쓴 저서 이 사람을 보라 해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책은 니체의 역작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이다. 니체는 생전에 많은 작품을 썼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하지 못했고 설령 몇몇 독자들이 읽었더라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난해해서 대중과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니체는 만천하에 자신의 진 면목을 제대로 보여주고자 이 사람을 보라를 썼다. 자신의 사상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쓴 이 책은 분량은 적지만 니체의 철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나는 이 책으로 인류에게 최대의 선물을 했다라니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인가. 자신의 책에 대해 이렇게 오만하리만치 자화자찬을 하는 니체의 자신감 있는 태도가 나는 정말 마음에 든다. 세상의 난관을 돌파하는 힘. 니체는 당당함은 자기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며 이 사람을 보라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기 자신을 하찮은 사람으로 깎아내리지 마라. 그런 태도는 자신의 행동과 사고를 꽁꽁 올가매게 한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지금까지 살면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자신을 항상 존귀한 인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결코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누구로부터 지탄받을 일도 저지르지 않는다. 그런 태도가 미래를 꿈꾸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실력도 안 되는데 무턱대고 스스로에게 높은 점수를 주라는 말이 아니다. 당당하게 높은 점수를 줄 만큼 자기 자신을 더 채우고 더 넓히라는 충고다. 그렇게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는 니체의 말을 가슴에 새기기 바란다. 우연은 없다. 오직 필연뿐. 니체에게 현재라는 시간은 문이라는 말과 동의어이다. 문의 안과 밖은 과거와 미래의 길로 연결된다. 문의 안쪽은 현재이지만 그것을 열고 나가는 순간 안쪽은 과거가 되고 이제부터 미래가 시작된다. 그렇다는 것은 현재의 순간이야말로 모든 과거와 미래가 만들어지는 필연으로 귀결된다는 얘기다. 니체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는 우연을 믿지 않았다. 과거가 현재의 원인이듯 미래에 일어날 어떤 일은 지금 이 순간의 원인이 된다. 그 연쇄성이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보았기에 니체에게 있어서 살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간단히 말해서 삶은 모든 게 필연이라는 뜻이다. 지금 이 순간을 필연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우연의 퇴적이야말로 필연이라고 파악하는 것이 된다. 니체는 바로 여기서 삶을 긍정하는 태도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삶의 모든 것을 긍정하는 걸 쉽게 바꿔 말하면 이렇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살아라. 삶을 부정하면, 달리 말해서 자신을 우연의 산물이라고 생각하면 열심히 살기는커녕 어떻게든 현재의 삶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결과가 어떨지는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평탄하게만 흘러가지 않는다. 시간은 밀도와 완급에 따라 우리에게 혼돈과 곤경을, 멈춤과 추락을 경험하게 한다. 하지만 그 흐름을 감지해서 도전할지 멈출지를 판단하는 데서 인생의 승패가 갈린다. 지금이 당신 인생의 골든타임인가? 그냥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는 그것을 알기 어렵다. 현실이라는 시간에 몸을 던져서 현재의 공기를 온몸으로 맞이하는 데서 비로소 알 수 있다. 너무나 인간적인에서 니체가 말한 것처럼 말이다. 모든 일의 시작은 위험한 법이 있지만 무슨 일을 막론하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 자기 삶에 박수를 쳐라.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라.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말고 항상 성실해야 한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어떠한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자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람을 사랑으로 느낄 수 없다. 사랑하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스스로를 정확히 아는 것부터 시작하라. 자신조차 모르면서 상대를 알기란 불가능한 일이다. 스스로를 아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 자신에게 박수를 보낼 줄 안다. 힘들고 외로울수록 자기 자신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뜨겁게 응원하고 격려한다. 그런 사람은 잠시나마 곤란이나 역경과 마주쳐 힘들 때를 보낼 수는 있어도 멀리 본다면 인생이라는 시합에서 누구보다 많은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다. 나는 니체가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그러기를 소망했듯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세상을 큰 강처럼 품어라. 그대는 원기둥의 모습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원기둥은 높으면 높을수록 가늘어지고 아름다워지지만 그 내부는 더욱 굳세어져서 무엇이라도 짊어질 수 있게 된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좀스럽게 굴지 마라. 좀스럽다는 말은 사물이나 현상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않고 오밀조밀한 것만 세세히 따지는 소심한 행위를 가리킨다.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좀스럽다고 할 경우 그가 잘고 옹졸하다는 뜻이니 결코 듣기 좋은 말은 아니다. 좀스럽게 굴지 마라. 내가 니체의 철학을 내 방식에 맞춰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자신을 지탱하는 주관과 철학은 굳게 지키되 그 밖의 것들은 대범하게 대자연의 흐름에 맡기라는 얘기다. 니체는 19세기 유럽 사회를 지배하던 전통 사상과 개념들에 대대적으로 메스를 들이대며 재평가 작업을 펼친 전방위적 문화 비평가이기도 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망치를 든 철학자 또는 폭발적인 인간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가 비판의 표적으로 삼은 대상에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 같은 현자도 예외가 되지 못했다. 니체는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문화 비판 철학서 우상의 황혼을 출간했다. 이 책은 잠언과 화살, 어떻게 참된 세계가 한낱 꾸며낸 이야기가 되어버렸을까? 어느 반시대적 인간의 편력 등 각기 다른 독립적인 내용을 담은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소크라테스의 문제라는 장에 이런 말이 나온다. 모든 시대의 현자들은 삶에 대해 똑같은 결론을 내렸다. 언제 어디서든 그들은 침울함과 권태감에 가득 찬 채 몹시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삶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태도로 말했다. 삶이란 의미 없는 것이다 라고. 심지어 소크라테스조차도 임종을 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산다는 것은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렇다. 소크라테스도 인생에 지쳐 있었던 것이다. 니체의 눈에 비친 소크라테스는 인류의 스승이기는커녕 삶의 적대적인 태도를 지닌 좀스러운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 한 발 더 나아가 니체는 소크라테스가 반드시 파괴되어야 할 우상의 한가운데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나는 이런 니체의 도발적인 언행이 마음에 든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에 순응하지 않고 세상을 전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항상 우리를 깨어있게 한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처음부터 뛰어오를 생각은 버려라.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이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불행이나 고난이 가득한 삶을 다시 한번 겪으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잔뜩 겁을 먹고 뒷걸음칠 것이다. 나 또한 그렇다. 누가 내게 그렇게 말한다면 20살 때 겪었던 그 일은 그냥 훌쩍 뛰어넘고 어떻게든 성공할 수는 없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질 것이다.
니체는 이런 나약한 태도에 고개를 저으면서 청년들에게 밑바닥 생활을 꺼리지 말라고 충고했다. 아무 준비 없이 무작정 꼭대기로 뛰어오르려고만 하는 것은 추락을 예약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니체는 최종적으로는 더 나은 정신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처음부터 새처럼 날아오르라고 하지 않는다. 우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감당하면서 낙타처럼 사막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걷고 또 걷는 단계를 거쳐야만 비로소 새처럼 비상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니체는 전통적인 루터교 교사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7살 때 학교에 들어가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배웠고 이때부터 그는 이미 어학과 문학, 음악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니체는 타고난 두뇌에만 의존하는 게으른 천재가 아니었다. 10대 시절부터 훨훨 타오르는 불꽃처럼 공부에 열중했는데 이는 죽을 때까지 이어진 저술 작업의 든든한 토양이 되었다. 19세기 지식 구조를 뒤흔든 그의 독창적인 사상은 엄청난 성찰과 훈련 끝에 구축된 것으로 방대한 양의 학습과 무미건조한 연구의 시간이 무한히 이어지는 과정을 홀로 펼쳐내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니체는 자신이 이뤄낸 성취의 대가로 혹독한 비판에 직면해야 했다. 그럼에도 멈추거나 포기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보라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가라는 제목 아래 이렇게 썼다. 나의 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몇몇 사람에게는 그런 시대가 죽은 뒤에나 나타나기도 한다. 언젠가는 내가 이해하는 삶과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오늘을 더 즐겁게 살아가라. 나는 교육 현장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왕따 현상이 점점 더 교묘해지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왕따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에는 전보다 더 은밀하게, 더 악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왕따는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이다. 상대가 고통으로 일그러질수록 더 큰 희열을 느끼며 다음 공격 기회를 엿본다. 1년에 수백 명의 왕따 희생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현실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니체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지금보다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을 알게 된다면 타인에게 고통을 주면서 기뻐하는 기분 따위는 자기 자신 안에서 깔끔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타인에게 고통이 되는 것을 생각해내는 일도 아예 사라질 것이다. 결국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가르칠 것은 외국어나 수학이 아니라 지금의 삶을 더 즐겁게 살아갈 방법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자세라는 얘기다. 지금보다 더 좋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향상심을 품으면 주위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게 되고 상대가 지겨워지면 대상을 바꿔가면서 따돌리는 것이 가해 학생의 습성이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이렇게 썼다. 작은 일에도 최대한 기뻐하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덩달아 기뻐할 정도로 즐겁게 살아라. 기뻐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몸의 면역력도 강화된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잡념을 잊을 수 있고 타인에 대한 혐오감이나 증오심도 옅어진다. 부끄러워하거나 참지 말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싱글벙글 웃어라. 용기는 죽음조차도 죽인다. 니체는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섣불리 말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지금은 운이 없을 뿐으로 당신은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다. 또 다른 세계가 있을지 모르니 본래의 당신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라 같이 청년들에게
어딘가에 있을 그 무엇이라는 기대감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우리는 누구나 따분함, 권태감, 불안감과 싸운다.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자체로 어느 정도 의미가 있을 거야 라고 믿거나, 내가 하는 일은 비록 대단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현재 최선을 다하자 라고 받아들이며 충실하게 살아가는 편이 좋다. 이 세상에 행복한 운명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인간은 없다. 따라서 마냥 푸념을 늘어놓거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상처 주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찾아야 한다면 그것은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다. 니체는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면서 당당히 얼굴을 들고 앞으로 나아갈 각오를 하라고 했다. 무엇보다 기계 없는 인간을 싫어했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인생의 목적은 끊임없는 전진이다. 먼 곳으로 항해하는 배가 풍파 없이 조용히 갈 수만은 없다. 풍파는 늘 전진하는 사람의 벗이다. 니체는 높은 곳을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라며 청년들을 다독였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용기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리 큰 목표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모래성을 쌓는 것처럼 금세 허물어진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해서 진정한 용기는 인간을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한다며 말했다. 용기는 죽음을 죽인다. 그때 용기는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삶이던가? 그렇다면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삶은 감사한 일이다. 니체는 너무나 인간적인 에서 배움을 통한 발견과 탐색의 기쁨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썼다. 배우고 지식을 쌓고 그것을 교양이나 지혜로 확장해 나가는 사람은 삶이 지겨울 틈이 없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전보다 한층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보고 들어도 사소한 데서 교훈을 찾아내고 사고의 빈자리를 채울 정보를 얻어낸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의 삶은 더 많은 지식과 의미 있는 충만함으로 가득해진다. 나는 지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고귀한 선물로 생각하는 게 옳다고 본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면 학문을 탐구하는 일은 기분 좋은 축제가 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한데 니체가 진정한 교육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글은 요즘의 교육 현장에서도 통할 만큼 예리하다. 니체는 행동하는 자만이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며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기 위해 행동하라며 즐거운 학문에 이렇게 썼다. 사람은 항상 껍질을 벗고 새로워져야 하고 항상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그렇게 한층 새로운 자기를 만들기 위한 탈바꿈을 평생 동안 멈추지 마라. 자기 삶을 배움의 축제로 만드는 사람은 이미 자라투스트라이다. 부족한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